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크북 1분 컷 강의로 뵙는 건 오랜만이네요. 우리가 기존에 본 교재로 진행했던 워크북 1분 컷 이후에 AS 교재가 초록 개념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것도 AS 부분을 따로 워크북을 만들어서 1분 컷을 촬영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찍는 시점 이제 연말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꼭 열공해가지고 원하는 공직자 돼서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해가 떠 있었는데 해가 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1번 문제부터 해결을 같이 해보죠. 1번. 자,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합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는 이제 우리가 합헌적 법률에서 잠깐 배웠는데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것은 규범이라는 것은 이제 법규범을 말하겠죠. 그 법규범이 위헌인지 아니면은 합헌인지를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법규범을 위헌인지 아니면 합헌인지를 심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조금만 키울게요. 그 심사 기준이 그 법률이 만들어졌던 당시의 규범적 효력이냐 아니면은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유신법에 기초한 긴급조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사법을 배웠을 때 한 번씩 봤었을 거예요. 이 유신헌법의 근거한 긴급조치가 만약에 그 당시의 헌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합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합헌으로 만들었겠죠. 그때 당시에 헌법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때 당시에 이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측면에서 유신헌법의 근거한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금 썼듯이 유신헌법의 근거한 긴급조치를 그 당시 헌법을 기준으로 해버리면은 헌법이 위배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위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원칙적으로 법률 제정 당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 아니라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2번 관습헌법은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틀림없고. 3번 우리나라는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를 인정하고 있죠. 근데 관습헌법도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관습헌법도 성문헌법이랑 동등한 효력을 가지죠. 그래서 하위 규범 형식은 법률에 있어서 개정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헌법 사항인 관습헌법 사항을 수도가 서울이다 라는 것을 이제 법률로서 옮기고자 했던 신행정 수도 특별조치법이 헌법 위반했다라는 것들이 기억이 나면 됩니다. 4번 자, 근데 이제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 규범이 있어요. 그럼 이제 헌법 전에 헌법 개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이런 규정을 하나 만듭니다. 수도는 대전이다. 그럼 이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첨가가 됐죠. 그럼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도 국민적 합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습헌법 사항인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폐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시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헌정사 이 문제는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죠. 1948년 지원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를 모두 두었다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A교스 교재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이 거리됐을 때 부통령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대통령이 거리될 경우에는 빨리 재선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제1차 개정헌법은 양원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두 문자인 직, 양이 있습니다. 이게 양원제고 직선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조금 중요하죠. 이게 별표를 쳐야 되는데 조금 중요한데 자, 양원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정은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았어요. 이걸 헌법 변천이라고도 불렀죠. 자, 그래서 일단 2번 지문 두 번째 줄 틀렸습니다. 국회 양원제를 규정한 건 맞는데 민의원과 참의원이 곧 따로따로 운영되었다?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는 한 개만 운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죄를 채택하냐?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제2차 개정헌법 두 문자를 봐야 됩니다. 이게 제1차였고 제2차 개정헌법 두 문자가 초, 자, 개, 발 중국은 나중에 쓸게요. 중국은 이제 따로 있는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우리가 3선 제한을 폐지할 수 있고 자유시장 경제질서 이게 여러분들 개별적 불신임죄입니다. 자, 여러분들 2차 개정헌법에서 개별적 불신임 제도가 인정이 됐는데 1차 개정헌법도 불신임 제도가 있었긴 있었지만 연대 불신임 제도가 있었어요.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본교재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개별적 불신임죄는 이제 대통령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국회가.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장관을 한 명 한 명 골라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제도 있고 우리가 조금 1차 개정헌법은 저 센 제도였는데 아예 그 장관들이랑 국무총리랑 싹 해가지고 다 나가라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차 개정헌법이랑 제2차 개정헌법이랑 불신임죄 종류가 조금 달랐다. 해가지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죄를 채택한 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제3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 각본 정중에서 말했던 본자고 그 다음에 선거권 연령을 법률로 위임하지 않고 헌법에서 직접 규정했다. 3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틀렸을 건데 제7차 개정헌법인데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문 기억나요? 제7차 개정헌법은 헌법 개정 절차가 이원화였다. 그래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줄 틀렸는데 그거 몰라도 요거는 쉽죠.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정수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이렇게 튀겨 깜짝이야 3분의 1의 추천권을 부여했다 해가지고 4번 지문 어쨌든 틀린 지문이니까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 마저 써줄게요. 자, 이거는 국민 발안제죠. 네. 그 다음에 중은 중대사항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그쵸? 국은 국무총리 폐지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자, 문제 3번을 한번 읽어보죠. 법치주의.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전에 행해졌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대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 조항을 적용한대요.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배제할 때 우리는 옛날에 5.18 특별법을 배웠습니다. 5.18 특별법도 행위 당시에는 죄가 됐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로 처벌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공소시효로 정지 또는 연장을 했죠. 이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았죠. 왜냐면은 새로운 형벌을 만들어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일단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단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성폭력 범죄를 나중에라도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1번 지문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합헌 키워드를 잡아볼게요. 자, 제가 파란색을 쳐보겠습니다. 아까 맞춰놨었는데. 자, 그래서 합헌 키워드는 상가 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임차인을 조금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 하면은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쫓겨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됐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제가 작업하던 내용이 있었네요. 3번. 요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봐. 친일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취득, 증여 등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했어요. 여러분들 요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진정소급 입법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 허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합헌이었어요. 3번 지문은 뭐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번 지문도 틀렸다. 4번이 좀 충격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경찰 간부 지문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소급입법에 의해서 재산권의 제한을 받거나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지금 재산권 부분과 참정권 부분이 바뀌었어요. 요게 여기로 가야 되고 재산권이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 2차 대비하셨던 분들 중에 제가 문제풀이 했었을 때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재박 사건이랬죠. 재박 사건 너무 충격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재산권의 박탈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4번 지문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 조문들 우리 경찰관부에서 이렇게 어렵게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4번 법치주의. 여러분들 1번은 그냥 합헌 키워드를 이제 봉안시설로 잡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안시설을 종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봉안시설을 신법에 의해 설치된 봉안시설로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합헌 키워드를 잡아놓으면 되겠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묻었단 말이에요. 묘지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장사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장사를 치르죠. 뭐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목장을 치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도 신법에 의해서 설치된 봉활시설들로 보도록 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기존의 법 상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보호가 되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합헌 판례입니다. 자, 2번. 2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문이 바뀌어서 나온 건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보다 당사자가 국법 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법에 의해서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 입법을 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미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함부로 소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하자. 함부로 소급하면 안 된다. 이게 진정소급입법이죠.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이게 진정소급입법이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여기가 부진정소급입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국법 질서에 대해서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권자 입법의 선거를 경시해서는 안 될 일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국법 관계 내지 국법상의 기대익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 단어랑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요 단어랑 그다음에 요 단어랑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2번 틀렸어요. 그다음에 3번 질문. 여러분들 개성공단 있죠. 근데 북한 애들이 어떻게 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합의를 파기할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을 열긴 했지만 북한 애들이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좀 경고도 많이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 북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재료를 갖다 놓으신 분들이 회수를 못해서 재산적인 피해를 입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사례 북한 애들 항상 그래왔다. 그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합헌 키워드를 알 수가 있겠죠.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순직 공무원 보상을 하는 제도를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소방공무원이 조금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던 범위가 적었는데 이제는 좀 넓혀졌어요. 근데 개정 법률 부칙에 신법을 소급하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입법, 시혜적 소급 입법은 1번 꼭 해야 되나요? 아니죠. 입법자의 재량이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법리로 풀어야 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여러분들 입법자가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한대요. 그럼 이제 술을 좀 많이 마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에 좀 사냥 같은 것을 허용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걸 수렵이라 그래요. 그럴 때 이제 공기총 같은 것을 총포를 소지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기도 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한테 좀 총 같은 걸 맡기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입법자가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자를 총포 소지 허가의 결격 사유로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신뢰까지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여러분들 문제 5번의 기업번은 별표를 친 이유가 원래는 여러분들 조약 같은 경우에는 나라와 나라, 국제법 주체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지문은 우리 지방직 7급에서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경찰 간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 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갖고 오신 지문인데 이거 좀 상대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 이 문장이 나올지 아니면은 조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야 된다라는 문장이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상대적으로 풀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중대사고는 우리가 평가가 제외가 됩니다. 뭐를 만들 때? 원자력 이용시설을 만들 때. 근데 여러분들 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가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고가 터졌을 때였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전에도 우리 국가가 이제 잘 관리를 해왔고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했지만 또 지금은 이제 중대사고와 관련된 평가 같은 것을 많이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원리 위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과 틀린 지문. 디귿번은 쉽죠? 규율 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 간의 조정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및 규율 밀도 요구 정도는 그만큼 증대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본질적인 사항에 가깝다. 이렇게 되는 거죠. 리을번입니다. 자, 3.1 운동은 이제 독립유공자 분들일 거고 4.19는 이제 민주화 운동일 건데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집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4.19 혁명 공론자분들에 대해서 보온 수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3.1 운동과 관련된 독립유공자인 애국지사와 꼭 동일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6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자, 1번 합헌 키워드는 어디다가 치면 되냐면 이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불투명도를 좀 더 낮춰드릴게요. 합헌 키워드는 국고 지원에 있어서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를 차별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가입자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를 낼 만한 형편이 좀 된다 이거죠. 근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거나 아니면 직장이 없는 노인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2번. 법률이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 규정되거나 제외된 부분의 유연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헌법의 근본 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 내지 법치주의 원리상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로 인해서 정당하고 적합하게 위법권을 위임한 수권 법률 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논리냐면 지금 이렇게 밑줄을 쳐보죠.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내용이 헌법 위반이 된대요. 그러니까 명령이 잘못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법률에서 명령한테 야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줄 테니까 이건 학용품을 사라 라고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을 했어요. 그럼 이제 법률이 할 일은 끝났어요. 법률은 합헌입니다. 근데 그걸 말을 안 들어서 대통령령이 그걸 깎아먹어 사먹는데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10,000원짜리를 쓴 내용이 위헌이 됐어요. 근데 애초에 단도리를 잘 쳐놨어요. 법률이 야 10,000원을 절대 깎아 사먹지 말고 뭐를 해줘라 학용품 사는데 써라 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해놨다면은 그것만으로 어떤 것만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내용이 헌법에 위배됐다라는 이유로 수권 법률 조항까지도 똑같이 도매금으로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학이나 아니면 저한테 배운 포괄 임금지 원칙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네요. 3번. 우리 자기 책임의 원리는 이제 법치주의에 당연한 내재되는 원리다. 이렇게 읽으시면 쉽겠죠. 간단한 지문이고요. 4번. 현행헌법은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무슨 조문이 있냐면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조문은 있어요. 근데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고 아마 답은 4번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6문제에서 한 8문제씩 풀어나갈 건데 오늘은 첫 강의라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풍부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졌고요.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문들은 거의 처음 보는 지문들도 생각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1분 컷 강의 AS 부분도 잘 촬영해서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